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의 황성재 교수입니다. 일주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보강 때문에 자주 수업을 또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계시더라도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셔서 생활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해서 얼굴 대면해서 수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VR을 렌더링을 해서 그죠? 뭐 JPG 파일을 만든 스틸컷을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돌려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VR들을 제작을 해서 뭐 일시적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까지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렌더링을 걸면서 JPG 파일을 만들었는데 항상 우리가 실내 분야에서 내부는 디자인들을 잘 하시면 되고요. 디자인 한 거에 따라서 충실히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렌더링을 걸면 표현이 완벽하게 되는데 외부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다고 또 외부를 안 만들 수도 없거든요. 외부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사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게 이제 2학년 때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잊어버린 분들도 많고 할 테니까 다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이게 우리가 JPG 파일을 항상 이렇게 만드는데 실내 공간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들은 내부니까 다 어떤 개체가 있어 갖고 렌더링이 잘 돼서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은 외부에 있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디자인을 직접 한 것도 아니고 혹은 그 현장 상황에 따라 그 현장의 사진을 찍어 와서 2층에서 혹은 3층에서 외부에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를 사실은 찍어 와서 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뭐 현실이랑 똑같이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은 과장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실내 공간에서 외부에서 막 이렇게 해가 지는 모습, 석양의 모습이 이렇게 막 태양이 지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멋진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카페테리아처럼 이렇게 데크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면 데크라든지 눈에 직접 보이는 애들은 직접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아닌 태양이라든지 해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델링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렌더링 걸어도 사실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주변 환경에 보이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통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합성을 할 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성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렌더링을 여기서 이렇게 걸었죠. 걸고 나면 이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렌더링을 걸고 나면 PNG나 또는 TGA 같은 파일로 저장을 하죠. 그러면 알파 채널이라는 게 그죠? 알파 채널이라는 게 이 철자가 맞니? CHANNEL. 그래서 알파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알파 채널은 여기에 구멍이 나 있는 그죠? 혹은 반투명의 구멍이 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JPG 파일은 무조건 색이 흰색이냐 검은색이냐가 있지 투명한 색깔은 저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NG나 TJ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JPG 파일 혹은 이 PNG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개체가 이렇게 우리가 그죠? 투시더가 들어가겠죠. 투시더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렇게 돼서 구멍이 요만큼 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PNG에 알파 채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알파 채널이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우리가 가장 적절한 JPG 파일, 그죠? 해변에 막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막 해변이 있고 파도가 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다가 깔아 놓으면 여기 시점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때 키가 180이 바라보는 이 태양의 모습이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바라보는 이 모습들의 시점이 다르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태양이라고 깔려있는 이 JPG 파일을 이거를 아래 위로 조정을 해갖고 이렇게 잘 맞춰줘갖고 사실은 시점이랑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CG 만들 때 배경을 합성하는 방법이에요.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걷다가 JPG를 만들어준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가 여기서 렌더링을 걸었을 때 모습이랑 여기서 렌더링을 걸었을 때 모습, 심지어는 여기서 여기서 서서 바라보면서 렌더링을 거는 모습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맞는 사진이 이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 장을 구했지만 여기에 시점은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시점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JPG 파일이 모든 방향으로 사진을 찍어갖고 이쁘게 합성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누가 제공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합성 따로, 이거 합성 따로, 이거 합성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어색한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이 JPG 파일을 이렇게 합성하는 거는 매장 렌더링을 거는 거마다 합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방법들이 조금 더 이제 진화가 됐죠. 우리가 이렇게 실내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창문이 이렇게 뚫려 있겠죠, 그죠? 이렇게 창문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얘 모습에 다 맞춰갖고 여기다가 그 다음 발전한 모습이 이렇게 JPG 파일을 합성을 해갖고요. 이렇게 해서 얹은 다음에 렌더링을 걸어버리면 여기에 이쁜 석양이 있는 JPG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넓적한 그저 파노라마 사진을 걸어놓고 렌더링을 건다. 이런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뭐 이 방향까지도 해결이 되는데 이쪽으로 쳐다보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더 발전된 방식이 이제 이 파노라마를 360도로 만드는 거죠. 이런 박스 우리가 이제 실내 공간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360도로 JPG 파일을 만들어서 모든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까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방식이 결국은 이거를 이렇게 구형으로 만들어서 환경을 싸버리면 이 속에서 어느 방향을, 심지어는 위쪽, 아래쪽을 쳐다보더라도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나오겠죠. 그죠? 물론 뭐 밑에 쳐다보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서 그 HDR environment, 그래서 HDR 환경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360도의 스피어, 여러분들이 찍은 주변 사진 우리 그 VR 그죠? VR 앱을 이용해 가지고 혹은 스트릿 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촬영 혹은 이렇게 촬영 다 한 다음에 그거에 360도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놈을 그 여기다가 배경에다가 얹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VR 환경을 이제 배경으로 얹은 다음에 렌더링을 마음대로 걸면 다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시점이 계속 바뀌는데 그거를 매장 합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동영상을 만들 때는 그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들은 필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 VR 환경 혹은 스피어 렌더링이 된 이 개체를 우리가 디자인한 인테리어 환경 주변에 360도로 싸버린 다음에 렌더링을 걸면 그 다음부터 합성을 조금 덜 해도 된다라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갖고 환경을 쌌어요. 환경을 쌌는데 이렇게 이제 스피어를 얹었는데 요놈이 밝기를 맞추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이라는 게 그냥 보면은 정노출, 그래서 적절한 밝기로 다 맞춰져 있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는 엄청나게 밝거나 엄청나게 어둡거나 해서 조명 값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실내에서 우리가 요 이제 렌더링을 걸어갖고 빛을 맞추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에 들게 딱 이쁘게 뭔가 뽀얗게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내부는 마음에 드는데 외부랑 어울리지가 않아요.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거나. 그래서 이제 이게 골치가 아프니까 이 주변을 이 내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부 환경의 조명을 나는 밤 석양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조명을 조금 어둡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깥에 합성을 하려고 봤더니 내가 마음에 드는 이 환경은 막 낮이야 혹은 밤이야. 그래서 안 맞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간의 노출의 관용도, 그러니까 조금 어둡게 사진을 표현해도 되고 약간 어둡게 표현해도 되는 그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를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HDR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HDR 사진을 배경으로 얹어버리면 조명 값을 바꿀 수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원래 정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HDR 사진이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 며칠 전에 이제 작업을 했던 숙제로 했던 HDR 같은 경우는 그냥 싱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봐야겠죠. 그죠? 하이 다이내믹이 아니고 일반적인 다이내믹 레인지. 그래서 일반 사진이기 때문에 그놈들을 사진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면 정말로 실제로 밝게 어둡게 되지 그냥 개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HDR은 조금 특수하게 여러 사진들을, 그러니까 어두운 사진, 그 다음에 이렇게 정노출의 사진, 그 다음에 더 밝은 사진, 어두운 사진을 다 같이 넣어놔서 합성을 해놨고요. 사용자가 이것에 대한 밝기를 높이면 밝은 부분을 보여주고요. 어두운 건 어둡게 보여주고. 그래서 HDR 사진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렇고요. 이론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설명을 한번 했던 것들이니까 뭐 사실은 빨리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뭐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또 혹은 복학 또는 전과에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그래서 이 HDR이라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HDRI Heaven이라고. 물론 여기 말고도 다른 사이트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회원가입 없이 바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쭉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야경으로 뭔가 하고 싶어. 뭔가 해가 뜨는 걸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야겠죠. 실내 공간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좋아요. 뭐 이런 사진을 하나 다운을 받아 봅시다. 배경으로 쓰는 사진이 그렇게 고해상도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 확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고해상도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넉넉하게 고해상도를 하나를 다운을 받아요. 또 다른 거 나는 나이트를 한번 볼게요. 보고 나서 요거 상해 사진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상하이의 동방명주 다운 받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운을 걸고요. 그러면 다운을 다 받고 나면 폴더 열기. 그래서 다운 와중에 뭐 일단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그저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 기본 공간들인데 여기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자고요. 그래서 렌더링을 걸면 실시간 렌더를 한번 걸어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이 스케치업에서는 그 맥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맥스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스케치업 필요하시면 스케치업이 편하신 분들은 스케치업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렌더링을 걸고 나면 이렇게 실내 공간이 있고요. 여기 뭐 이렇게 뭐 내부 조명도 넣었고요. 메시 조명도 썼고 뭐 간접 조명도 이렇게 설치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요 배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의 모습이 있고 지평선이 애매하게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리가 지금 한 장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JPG로 저장을 하면 바탕화면에 111.jpg로 저장을 해서 이 녀석을 포토샵에서 엽니다. 111.jpg를 포토샵에서 이렇게 열어요. 열어서 보면 그냥 하늘까지 다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합성이 돼 있는 거고, 여기에 배경으로 뭔가 바다를 깔려고 하면은 여기를 다 이제 사실은 따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따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긁어내고 다시 여기다가 JPG 파일을 넣으면 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제 방식이었고, 그 뒤에 조금 더 진보가 돼서 우리가 PNG 파일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혹은 TGA. 그래서 TG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으면 투명으로 들어와요. 투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였다가 그냥 필요한 하늘이나 바다를 집어 넣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리가 들어갔을 경우는 지금 또 애매하다.
라는 거. 반투명이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들어와야 되고. 이게 지금 뭔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하려는 그 수업의 주제인 방식은 여기에다가 스카이가 아니고 배경을 깔자는 거죠. 그래서 스탑을 하고요. 다운로드가 다 됐나요? 예, 뭐 됐네요. 그죠?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사용을 한번 해보자면 HDR 파일을 다운받았죠? 거기서 우리가 이 돔 조명을 하나를 설치를 합니다. 아무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놈을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V-Ray Asset 에디터로 들어가서 돔라이트 들어가 있죠. 원래 하나 있었던 거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삭제를 합시다. 딜리트. 그래서 돔라이트 1이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아마 그 V-Ray에서 제공하는 스카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V-Ray 스카이. 그래서 우리가 방금 다운받은 이 파일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다운로드 샹하이. 그 다음에 한 칸 위로 올라가면 요놈이 이제 뭐 300메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파일 크기가 되게 크겠죠.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상하이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조금 특이한 거는 여기 반구 형태로 돼 있고 밑은 까만색이죠.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헤미스피어가 아니고 스피어로, 그래서 구형으로 완전히 싸라 라는 거예요. 헤미는 절반, 반구로 싸는 거고, 지금은 데이터가 반구 데이터 같으면 헤미스피어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구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피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걸은 다음에 지금 난 너무 밝아, 조금 난 더 어두운 게 좋아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인텐서티 값이 1인데 0.8 정도로 해서 약간 더 어두운 부분들을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이제 덜 깨져요. 물론 이것도 뭐 완전 이 밤을 낮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된다. 그래서 0.5로 더 줄여볼게요. 그래서 더 어두워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렌더링을 걸면 이게 이제 실시간 렌더링은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갖고 제대로 보려면 그 일반 렌더링을 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방금방 할 때는 실시간 렌더 걸어서 볼 수 있어요. 이 렌더링 결과치가 두 개가 사실 살짝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그 상하이에 있는 뭐 배경들이 그죠? 뭐 동방명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멀리 보이는데 좀 너무 어두운 느낌이 있죠. 다시 원래 상태 1로 바꿔서 봅시다. 그래서 JPG 이 사진을 뭐 JPG가 아니고 HDR 사진을 넣고 나면 결국은 이 스케치업 내에서 밝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사실은 편리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 JPG 파일을 다시 고쳐서 포토샵에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또다시 와서 여기서 열어야 된다면 정말 작업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HDR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VR 스피어, 그러니까 구형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설치를 한 다음에 렌더링을 걸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카메라의 위치를 이렇게 막 바꿔도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위치를 본다. 물론 밝기가 제대로 맞춰져 있어야지 어색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그런 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VR로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발생하는 문제점, 여러분들이 한 장의 렌더링을 걸 때도 이게 일반적인 JPG 같으면 그냥 렌더링 걸면 렌더링 거는 대로 하고 필요하면은 배경을 합성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HDR, 그러니까 뭐 배경을 그저 미리 깔아놓고 렌더링을 하면 훨씬 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특히 VR 같은 경우는 창이 이렇게 직선도 아니고 이렇게 왜곡돼서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따서 이렇게 넣기도 쉽지도 않고 그거에 맞춰져 있는 배경은 더더욱 없겠죠. 그래서 VR 환경으로 가면서 이 합성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해서 웬만하면 이제 V-Ray나 혹은 그러니까 스케치업이나 맥스 안에서 하는 방법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워낙에는 3D 맥스에서도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맥스를 쓰시는 분들은 지난번 졸업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다 할 줄 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케치업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필요하시면 또 맥스에서 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할
뭐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수업 재미있으셨나요? 6주차 수업까지 지금 6주차 수업까지 아니지 7주차군요. 7주차 수업까지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8주차, 9주차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만나서 VR도 써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작업한 내용들도 보고 이렇게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칠게요. 안녕. 다음 주에 봅시다. And I've been chillin', watching the ocean with you. Baby, up with a slow motion cruise.